안녕하세요. 뿌띠리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제가 지난번에 손절에 대한 제 경험담을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이 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저를 걱정하는 댓글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2013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라서, 네, 지금은 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잘 엮어서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도 출판을 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투자해서 제가 돈은 좀 잃었지만 경험이라는 자산은 얻었으니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영상 덕분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서 제가 제 도서를 증정하는 도서 증정 이벤트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직장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어떤 차장님에 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얘기를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아들, 딸, 본인, 와이프 이렇게 4인 가족인데요. 부모님이 80대 중반 정도 되셨어요. 비교적 건강하신 편이긴 한데요. 한 3, 4년 전부터는 무릎이나 허리 같은 곳들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수술이라던가 검사라던가 치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병원 다닐 일이 조금씩 많아지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마다 그 차장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휴가를 내시는 거예요. 휴가는 회사에 눈치는 좀 보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쓸 수 있는 걸 쓰는 거니까 그나마 괜찮은데요. 문제는 이 부모님의 보험이 80세 보장이라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비용도 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월급으로 6명이 먹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기업 차장님이셔서 물론 이제 경력도 오래되셨고 연봉이 되게 높으신 편에 속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고액 연봉을 받아도 본인 생활비 그리고 부모님 돌봄비, 자녀 교육비, 그리고 주담대 같은 대출 상환 이런 걸 하고 나면 저축은커녕 마이너스만 아니어도 다행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이제 아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이 더 남아있는 상태인데다가 부모님도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더 뭔가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은퇴가 한 5년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퇴직금이 있지만 이걸로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던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이 사라지니까 그것도 또 걱정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60이면 노인이 아니잖아요. 회사를 은퇴를 하긴 했지만 앞으로 한 100살까지 더 살 수도 있는데 그런 30년, 최소한 40년 정도의 시간을 또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사를 은퇴하고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이것도 또 고민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몇 년째 고민만 하신다는 거죠. 무슨 방법을 찾아야 돼 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막상 출근을 하면 우리가 현생에 치이잖아요. 회의도 많고 일도 많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루가 다 가버리기가 일쑤잖아요. 뭔가 좀 알아보고 생각하고 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또 주말에는 부모님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다 보면 또 주말에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채로 은퇴식에만 째깍째깍 간다는 마음이 드니까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이 차장님도 공황장애 증상으로 한동안 병원을 다니셨거든요. 저는 이 차장님을 보면서요, 남일 같지가 않다, 내일 같다라고 느꼈던 게 저도 지금 사실 엄마가 좀 편찮으시거든요. 파킨슨을 앓고 계신데 지금 당장 큰 돈이 들어가진 않지만 서서히 엄마를 제가 돌봐야 되는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엄마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가족들보다는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차장님의 상황이 좀 더 멀지 않은 나의 미래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보통 은퇴자금 하면 1인 가구는 나 혹은 배우자 정도까지의 생활비나 건강자금들 그리고 손주에게 용돈 줄 수 있는 정도의 넉넉함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 집 한 채 있고 월에 300 정도 현금이 들어오면 넉넉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제 노후자금에 부모님의 노후자금, 부모님의 건강비용, 그리고 내 자녀의 독립자금의 일부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 우리가 돈이 정말 많다면 사실 신경 쓸 일이 전혀 아닌데요. 아쉽게도 돈이 부족하거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런 시기가 너무 빨리 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준비를 해야 은퇴 이후에 쪼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은퇴가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2023년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부부 기준으로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평균 277만 원 정도라고 해요. 개인 기준은 177만 3천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디에 사느냐, 얼마나 소비하느냐,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이냐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서 필요한 생활비는 모두 다 다르겠죠. 하지만 277만 원, 177만 원 그냥 듣기에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은퇴할 때쯤에 물가도 더 올라 있을 테고 그러면 당연히 효도 비용과 돌봄 비용도 더 증가할 테니까요.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요. 오늘은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의 상황을 먼저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내 집, 두 번째는 현금 흐름, 세 번째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셀프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집,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현금 흐름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저는 집이 없어요. 아직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한번 폭망을 한 적이 있어요. 1억 정도를 손해봤거든요. 그때 이후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생긴 것 같아요.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다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게다가 서울 집값은 또 워낙 비싸잖아요. 빠져도 빠진 것 같지 않고요. 그 비싼 집을 사서 바닥에 깔고 있는 게 또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집을 사지 말고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불리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주식 투자로 조금 더 내 노후 자금을 마련하자라는 쪽에 마음이 더 기울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 45세니까 한 70세 정도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2가지로 나눠서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좋은 시장에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성장할 수 있는 지수를 담아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좋은 시장에 있는 배당 주는 ETF들을 사서 모으자. 이렇게 2가지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의 증가와 함께 월 현금 흐름도 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정했거든요. 물론 제가 전 재산을 이렇게 주식에 다 투자하겠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투자 가능한 그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투자 가능한 금액의 절반을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많이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적립해서 들어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내 집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 집이 주는 안정감, 그건 사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대한민국은 집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2018년쯤에 가계부를 코칭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요. 내 집 마련이 목표예요 라는 분들이 진짜 많으셨어요. 최근에 2023년도에 만난 분들은 또 이미 내 집을 갖고 계신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체감상으로 자가를 갖고 계신 분들의 숫자가 좀 많이 늘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은퇴 전에 내 집 한 채 있으면 재테크 잘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내 집이 있으면 여러분 주택연금 받을 수 있잖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가면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으로 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예시표도 나와 있어요. 그 예시표를 보면요. 3억 집을 가진 70세라면 매월 77만 2천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대출을 갚아야겠죠. 대출을 갚으실 때도요. 꼭 종잣돈을 같이 모으셔야 돼요, 여러분. 대출을 갚다가 갑자기 은퇴 시점이 당겨지면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도 줄어들 테고 이때 다른 현금 흐름을 준비해두지 않았으면 경제적 고통이 시작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할게요. 저는 집이 없는 대신에 주식으로 제 노후를 준비할 건데요.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금액의 절반 정도는 성장주, 절반 정도는 배당주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내 집이 이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택연금으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확보하실 수 있으니까요. 대출을 갚아 나가시면서 부족한 만큼의 현금 흐름을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집도 없고 주식도 없고 종잣돈도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종잣돈을 모으는 한편 자신의 상황이나 성향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투자의 방향을 먼저 정하셔야겠죠. 결국 투자는 주식이냐 부동산이냐가 아니라 어떤 걸 선택했든지 간에 될 때까지 밀고 나가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부동산에서도 돈을 못 벌고 주식에서도 돈을 못 벌 수 있어요. 그러니 뭘 하시던 간에 가격이 충분히 오를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투자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투자는 돈과 함께 시간도 함께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 얘기를 좀 해볼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막상 은퇴가 코앞으로 닥치고 나서 혹은 은퇴를 하고 난 뒤에야 이걸 준비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었는데요. 이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할래도 사실 은퇴 전부터 미리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거의 뭐 20년에서 한 30년 가까이를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도 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버텼단 말이죠. 그랬다면 은퇴 이후에는 이왕이면 조금 재미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지금 현생이 좀 많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지금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뭘 할 때 재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좀 찾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엄청 큰 돈을 벌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면 굉장히 보람되고 좋잖아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강의도 하고 코칭도 하고 책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퇴사 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사실 돈은 안 되지만 요즘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재밌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도 투자처럼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시간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어떤 일을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지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길어지는 수명, 그리고 늦어지는 자녀들의 사회 진출 나이, 오르는 물가, 떨어지는 화폐 가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40대 중반, 50대 초반 분들은 진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도 늦지 않았거든요. 최소한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요. 대출은 차근히 갚아 나가면서 아주 소액이라도 노후를 대비하시고 은퇴 이후에 할 수 있는 일까지 미리 챙긴다면 아마 조금은 편안하게 나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 20대라서 너무 먼 얘긴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그 나이가 지금 여러분의 그 직장이 그 월급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보이시나요? 바로 이제 송길령 작가님의 시대예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221페이지쯤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 70 고래회라는 말처럼 기대 수명이 70세가 안 되던 시기라면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20년 동안 받은 양육의 은혜를 부모의 60세 이후 갚아나가는 것이 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부양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가 2-3명 이상 존재했기에 1인당 모시는 기간은 2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요? 1990년 이후 출생률이 1. 몇 명대를 지나서 이제는 0. 몇 명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장수의 축복은 기대수명 100세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자식이 두 분의 30년이 넘는 여명을 책임져야 한다면 60년의 돌봄이 책무로 다가오는 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양가 각각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생존하시면 한 명의 젊은이가 6명의 노인을 돌봐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20년 양육의 되갚음이 산술적으로는 누계 100년 이상의 돌봄으로 길어질 터이니 효도란 다음 세대에게는 불공정한 거래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읽으면서도 조금 슬픈 감정이 들어요. 부모님이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나 없이 우리 아이가 존재할 수 없는데요.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갚아야 되는 책무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슬픈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부모님을 돌보면서 내 아이의 미래도 더 길게 책임져야 하는 어떤 낀 세대다 보니까 이런 부담감이 더 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 더 잘하고
자산을 잘 불려서 효도가 종말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좀 편안하고 우아하게 나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주식 이야기만 하려고 채널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이야기, 그리고 제 생각, 제가 읽은 좋은 책들, 제가 봤던 좋은 영화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 채널이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도 얻으시고, 용기도 얻으시고, 힐링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도서 증정 이벤트는 제가 정리를 조만간에 해서 커뮤니티 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